냉장고 문을 열고 왜 왔는지 기억이 안 나신 적 있으신가요? 방금 한 말을 또 하고 있다는 얘기 들으신 적은요? 아니면 늘 가던 마트에서 길을 헤맨 적은요?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저는 25년간 뇌 노화와 기억력 회복을 연구해온 김도현 박사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분들의 뇌 변화를 지켜보면서 한 가지 분명하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치매는 어느 날 갑자기 오는 병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6년 전부터 우리 뇌 속에서는 조용히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최근 미국 메이오 클리닉 연구팀이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치매 진단을 받기 훨씬 전부터 뇌 안에 있는 해마라는 부분이 정상보다 무려 4배에서 5배 빠른 속도로 줄어든다는 겁니다. 해마는 우리가 오늘 아침에 뭘 먹었는지, 어제 누구를 만났는지 같은 최근 기억을 저장하는 중요한 부위예요. 이 부분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기억이 흐릿해지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판단도 느려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시기가 바로 되돌릴 수 있는 마지막 골든 타임이라는 겁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라도 뇌에 자극을 주고 혈류를 늘리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시점이라는 거죠. 반대로 이 시기를 그냥 지나쳐버리면 뇌는 점점 더 빠르게 기능을 잃어갑니다. 이건 단순한 건망증이 아닙니다. 나이 들면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넘기시면 절대 안 돼요. 지금 느끼시는 그 작은 불편함이 바로 뇌가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요즘 이런 증상 느끼고 계신 분 계신가요? 댓글로 한번 나눠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57세 정미선님을 만났습니다. 늘 밝고 꼼꼼하신 분이셨어요. 장을 보러 가시면 메모를 꼭 챙기시고 약속 시간도 절대 안 잊으시는 분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장을 보고 돌아오시면 정작 뭘 사러 갔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엔 나이 들어서 그렇지 뭐 하며 가볍게 넘기셨대요. 그런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었던 거예요. 점점 약속을 까먹으시고 요리를 하시다가도 재료를 빼먹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가족들이 같은 이야기를 또 한다고 말씀하시는 걸 들으시고 나서야 뭔가 심각하다는 걸 느끼셨대요. 제게 오셔서 뇌 기능 검사를 해보니까 해마 부위가 실제 나이보다 거의 10년은 더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정미선님은 매일 단 3분씩 제가 알려드린 뇌 자극 운동을 꾸준히 하셨어요.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죠. 이런 간단한 걸로 뭐가 달라지겠냐고요. 그런데 딱 2달이 지났을 때 다시 검사를 해보니까 기억력 검사 점수가 평균보다 무려 20%나 올라가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본인이 직접 느끼시는 변화였어요. 장 보러 갈 때 메모 없이도 머릿속으로 기억할 수 있게 됐고 요리할 때도 재료를 빼먹는 일이 거의 없어졌다고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셔야 전체 흐름을 제대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뇌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거예요.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 속에서 치매와 직접 연결되는 위험 신호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치매를 부르는 일상 속 위험 신호 7가지. 여러분, 최근 일은 자꾸만 있는데 옛날 일만 생생하게 기억나시는 경우 많으신가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뇌에서 최근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라는 부분이 가장 먼저 약해지기 때문이에요. 해마는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고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부분의 혈류가 줄어들고 산소 공급이 부족해지면 기능이 떨어지는 겁니다. 미국 메이오 클리닉에서 진행한 대규모 연구를 보면요. 치매 진단을 받기 6년 전부터
이미 해마 부위의 부피가 정상인보다 5배 빠른 속도로 감소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이 순간 최근 일을 자꾸 잊으신다면 이미 뇌 속에서는 변화가 시작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제가 만난 62세 김현수 님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어요. 자녀들 이름이나 어릴 적 추억은 생생한데 방금 통화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하셨거든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냐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전날 있었던 일을 소리 내어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제 점심에 뭘 먹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큰 소리로 말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뇌가 기억을 다시 꺼내는 연습을 하게 되고 해마가 자극을 받아서 활성화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메모에만 의존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메모는 도움이 되죠. 하지만 뇌가 직접 기억을 꺼내는 연습을 안 하면 그 회로 자체가 더 빠르게 약해집니다. 꼭 입으로 말하면서 기억을 되새기는 연습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어제 점심에 무엇을 드셨는지 지금 기억나시나요? 두 번째로 주의 깊게 봐야 할 신호는요. 할 일을 떠올렸는데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불을 끄러 가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방문을 나서는 순간 까먹는다거나 전화를 걸려고 했는데 핸드폰을 들자마자 잊어버리는 일 말이에요. 이건 단순히 깜빡한 게 아니라 뇌의 실행 회로가 지연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생각과 행동을 연결하는 뇌 부위의 속도가 느려지고 있는 거죠. 서울대 인지건강센터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이런 증상이 지속될 경우 3년 내에 인지 기능이 떨어질 확률이 40%나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단계에서 빨리 개입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68세 오정환님은 불을 끄러 가려다가 방문을 나서는 순간 까먹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조언이 뭐였냐면 작은 행동이라도 생각나는 즉시 바로 실행하는 훈련을 하라는 거였어요. 물 마시고 싶으면 바로 일어나서 물 마시기, 창문 열고 싶으면 바로 일어나서 창문 열기, 이런 식으로 생각과 행동 사이의 간격을 최대한 줄이는 연습을 매일 5번 이상 반복하셨습니다. 한 달쯤 지나니까 행동을 옮기는 속도가 확실히 빨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정말 주의하셔야 할 게 있어요. 미루는 습관이 쌓이면 쌓일수록 뇌의 실행 회로는 더 약해집니다. 귀찮다고 나중에 하자고 미루시면 그 회로가 점점 무뎌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생각만 하다가 놓친 일이 오늘 하루에만 몇 번이나 있으셨나요? 세 번째 신호는 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을 때입니다. 대화를 하다가 그거 있잖아 뭐였더라 이런 말을 자주 하시게 되거나 분명히 알고 있는 물건인데 이름이 생각나지 않는 경우 말이에요. 이건 뇌의 언어 중추가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단어를 기억 속에서 꺼내는 회로가 느려지고 있는 거죠. 일본 국립노화연구소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면 단어 찾기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 중 65%가 3년 이내에 인지 기능 저하가 진행됐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언어 회로의 약화는 뇌 전체 기능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요. 74세 윤정자 님도 대화 중에 그거 있잖아, 저기 뭐였더라 이런 표현을 자주 사용하게 되셨다고 하셨어요. 처음엔 별일 아닌 것 같았는데 점점 단어가 안 떠올라서 답답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린 방법이 매일 10개의 단어를 입으로 소리 내어 말하고 그 단어로 문장을 만들어 보는 연습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사과라는 단어를 말하면 나는 오늘 아침에 사과를 먹었다처럼 문장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루 10개씩만 연습해도 언어 회로가 자극을 받아서 다시 활성화됩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실 건 말하기를 멈추면 언어 회로는 빠르게 퇴화한다는 겁니다. 혼자 계시더라도 소리 내어 말하는 연습을 꼭 하셔야 해요. 오늘 하루 여러분은 새로운 단어를 몇 개나 사용하셨나요? 네 번째 신호는 길 감각이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평소에 잘 다니던 길인데 갑자기 낯설게 느껴지거나 방향을 헷갈리는 일이 생기는 거죠. 이건 뇌의 후두엽과 두정엽 부분의 혈류가 줄어들면서 공간을 인식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런던 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기를 잃는 초기 증상이 있는 경우 4년 이내에 치매 진단을 받을 확률이 정상인보다 2배나 높았다고 합니다. 공간 인식 능력은 뇌의 여러 부위가 함께 작동해야 하는 복잡한 기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약해지면 전체적인 뇌 기능도 함께 떨어지는 거예요. 71세 박정호님은 평소에 산책하시던 동네 골목에서 방향을 잃고 한참을 헤매셨다고 합니다. 분명히 익숙한 길인데 어디로 가야 할지 감이 안 잡히셨대요. 이럴 때는 매일 새로운 길을 10분이라도 걸으면서 주변 지형을 의식적으로 관찰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저 건물이 어디 있고, 저 가게가 몇 번째 골목에 있고,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지도를 그리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에만 의존하시면 뇌의 방향 회로가 더 약해진다는 겁니다. 물론 내비게이션이 편리하긴 하지만 뇌가 직접 길을 찾는 연습을 안 하면 그 기능이 점점 퇴화돼요. 가끔은 내비게이션 없이 직접 길을 찾아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요즘 길 찾는 게 점점 어려워지고 계신가요? 5번째로는 계산이 서투러지고 판단이 느려지는 경우입니다. 마트에서 거스름돈을 계산하거나 간단한 덧셈을 할 때 머릿속이 하얘지는 경험 말이에요. 이건 뇌의 전두엽 기능이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전두엽은 계획을 세우고 판단하고 계산하는 고차원적인 사고를 담당하는 부위거든요. 하버드 의대 연구 결과를 보면 간단한 암산 수행 능력이 떨어질수록 전두엽 활성도가 30%까지 감소한다고 합니다. 이게 왜 무서우냐면 전두엽이 약해지면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판단력까지 함께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69세 최명호님은 마트 계산대에서 거스름돈 계산이 헷갈려서 당황하신 적이 있으셨대요. 분명히 할 수 있는 계산인데 순간 머리가 하얘지면서 숫자가 안 떠오르셨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하루에 1분이라도 간단한 숫자 덧셈이나 거스름돈 계산 연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1,000원짜리로 600원어치를 샀으면 거스름돈이 얼마인지 머릿속으로 계산해 보는 거예요. 여기서 절대 잊지 마셔야 할 게 계산을 포기하고 계산기에만 의존하면 전두엽은 더 빠르게 퇴화한다는 겁니다. 불편하시더라도 머리를 쓰는 연습을 계속하셔야 해요. 오늘 계산기 없이 숫자를 더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6번째는 감정 조절이 어려워지는 경우입니다. 평소에는 차분하신 분이 사소한 일에 짜증을 내거나 갑자기 눈물이 나거나 기분이 널뛰기를 하는 거죠. 이것도 뇌의 전두엽과 변연계 사이의 연결이 약해지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감정을 조절하는 회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호주 시드니 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갑작스러운 감정 변화가 잦은 분들의 경우 5년 이내에 인지 기능 저하가 나타날 확률이 50%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감정 조절과 인지 기능은 같은 뇌 영역을 공유하기 때문에 함께 영향을 받는 거예요. 66세 한수진님은 평소 온화하신 분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작은 일에도 화를 참기 어려워졌다고 하셨습니다. 가족들이 놀랄 정도로 갑자기 화를 내시거나 이유 없이 슬퍼지는 일이 많아지셨대요. 이럴 때는 심호흡을 하면서 감정을 천천히 인식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화가 날 때 바로 표현하지 말고 한번 깊게 숨을 쉬면서 지금 내가 왜 화가 났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감정을 의식적으로 관찰하는 연습을 하면 뇌의 조절 회로가 다시 활성화됩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게 아니라 한 템포 쉬어가면서 인식하는 거죠. 요즘 감정 기복이 심해지신 건 아닌가요? 7번째이자 마지막 신호는 수면 패턴이 불규칙해지는 경우입니다. 밤에 자주 깨거나 깊이 잠들지 못하거나 낮에 졸음이 쏟아지는 거죠. 수면은 뇌가 독소를 배출하고 기억을 정리하는 중요한 시간인데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뇌 기능이 빠르게 떨어집니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 연구팀의 조사를 보면 수면 장애가 있는 분들의 경우 뇌척수액 순환이 원활하지 않아서 노폐물 축적이 3배 이상 빨랐다고 합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뇌에 쌓인 독소가 배출되지 않고 계속 쌓이는 거예요. 72세 이영애님은
밤에 2~3시간마다 깨서 다시 잠들기 어려우셨대요. 그러다 보니 낮에는 계속 피곤하시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기억력도 나빠지셨다고 하셨습니다. 이럴 때는 저녁 식사를 가볍게 하시고 잠들기 2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을 보지 않는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또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수면 리듬을 만드는 것도 큰 도움이 돼요. 수면제에만 의존하시면 자연스러운 수면 리듬이 더 깨질 수 있으니 가능하면 생활 습관을 먼저 개선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 밤 여러분은 깊이 주무실 수 있을까요? 이처럼 일상 속 사소한 변화들이 치매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신호들을 빨리 알아차리고 대응하면 충분히 되돌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뇌를 되살리는 하루 3분 운동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뇌를 젊게 만드는 하루 3분 자극 운동 5가지. 자, 이제부터 말씀드릴 5가지 운동은 정말 간단합니다. 집에서도 할 수 있고 어디서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간단한 동작들이 여러분의 뇌를 깨우는 데는 정말 효과적입니다. 제가 25년 동안 수많은 분들과 함께 실천해 본 결과 꾸준히 하시는 분들은 정말 확실한 변화를 느끼셨거든요. 먼저 파카라 혀와 입 운동부터 말씀드릴게요. 혀와 입을 움직이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 뇌의 약 30%가 입과 혀를 움직이는 데 관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입과 혀를 많이 움직이면 뇌의 넓은 영역이 자극을 받는다는 거죠.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파, 카, 라 이 세 글자를 크게 입을 벌려서 소리 내어 말하는 겁니다.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입 모양을 크게 과장해서 발음하는 게 중요해요. 파하고 발음할 때는 입술을 앞으로 쭉 내밀었다가 터뜨리듯이 소리를 내고요. 카 할 때는 입을 크게 벌려서 목 뒤쪽에서 소리가 나도록 하고요. 라 할 때는 혀를 입천장에 댔다가 떼면서 소리를 내는 겁니다. 이걸 10번씩 반복하시고 총 3세트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파를 10번, 카를 10번, 라를 10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턱이 좀 뻐근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정상이에요. 평소에 안 쓰던 근육을 쓰는 거니까요. 다만 무리하게 빨리 하시거나 너무 세게 하시면 턱 관절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천천히 시작하세요. 이 운동을 매일 하시면 언어 중추가 자극을 받아서 단어가 더 잘 떠오르고 발음도 더 정확해지고 대화할 때 말이 더 잘 나오게 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혀는 얼마나 움직였나요? 지금부터라도 파카라 발음을 크게 10번 해보세요. 두 번째는 손가락 교차 운동입니다. 손을 움직이는 것도 뇌에 굉장히 중요한 자극을 줍니다. 특히 양손을 함께 사용하면 좌뇌와 우뇌가 동시에 활성화되면서 뇌의 연결 회로가 강화돼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양손을 앞으로 쭉 뻗으세요. 그 다음에 오른손 엄지와 왼손 새끼손가락을 교차해서 맞닿게 하고요. 그 상태에서 10까지 세세요. 그 다음엔 오른손 검지와 왼손 약지를 교차해서 맞닿게 하고 다시 10까지 세세요. 이런 식으로 손가락을 바꿔가면서 교차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헷갈리실 거예요. 어느 손가락이 어느 손가락이랑 닿아야 하는지 순간적으로 판단이 안 서는 경우도 있고요. 그게 바로 뇌를 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헷갈린다는 건 뇌가 새로운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걸 하루에 2세트만 하시면 됩니다. 한 세트에 10초 정도 걸리니까 총 20초면 끝나요. 만약에 손이 저리거나 불편하시면 즉시 중단하시고 손목을 가볍게 털어서 풀어주세요. 억지로 하시면 오히려 손목이나 손가락에 무리가 갈 수 있어요. 이 운동을 꾸준히 하시면 손의 미세한 움직임을 조절하는 능력이 좋아지고 좌우의 연결이 강화돼서 기억력도 개선됩니다. 오늘 손끝이 마지막으로 움직인 게 언제였나요? 지금 바로 양손을 들어서 손가락 교차를 한번 해보세요. 세 번째는 빠르게 걷기입니다. 걷기는 정말 과소평가된 운동이에요. 많은 분들이 걷기는 너무 쉬운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뇌 건강에 가장 강력한 효과가 있는 운동 중 하나입니다.
하루에 20분만 빠르게 걸어도 해마 부위의 부피가 평균 2%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2%가 작게 들리시나요? 절대 작은 수치가 아닙니다. 뇌는 한번 줄어들면 다시 키우기가 정말 어려운 기관이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빠르게 걷기만 해도 해마가 다시 커진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속도입니다. 그냥 천천히 산책하듯이 걷는 게 아니라 숨이 약간 찰 정도로 빠르게 걸으셔야 해요. 옆 사람과 대화는 할 수 있지만 노래를 부르기는 어려운 정도의 속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심박수가 올라가야 뇌로 가는 혈류량도 함께 증가하거든요. 하루에 20분에서 30분 정도 빠르게 걸으시면 됩니다. 아침에 나가서 동네를 한 바퀴 도는 것도 좋고 저녁 식사 후에 소화도 시킬 겸 걷는 것도 좋아요. 다만 주의하실 점은 만약에 어지럽거나 가슴이 답답하시면 즉시 멈추고 쉬셔야 합니다. 무리하게 속도를 높이실 필요는 없어요. 본인이 편안하게 느끼는 범위 안에서 조금씩 속도를 올리시면 됩니다. 매일 빠르게 걷는 습관을 들이시면 뇌뿐만 아니라 심장도 건강해지고 다리 근육도 강해지고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걸음은 뇌를 젊게 만들고 있나요? 내일 아침부터 20분만 빠르게 걸어보세요. 네 번째는 목과 두피 마사지입니다. 목 근육이 굳으면 뇌로 가는 혈관이 눌려서 혈류가 줄어들어요. 그러면 뇌에 산소와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아서 기능이 떨어지는 겁니다. 목을 풀어주고 두피를 마사지하면 혈관이 확장되면서 뇌로 가는 혈류가 최대 2배까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손날을 이용해서 귀 뒤쪽에서 어깨까지 천천히 쓸어내리세요. 양손을 동시에 사용하셔도 되고 한 손씩 번갈아 하셔도 됩니다. 이걸 10번 정도 반복하시면 돼요. 너무 세게 누르시면 안 되고요. 부드럽게 쓸어내리듯이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두피를 마사지하세요. 손가락 끝으로 머리 전체를 가볍게 두드리거나 손가락을 머리에 대고 원을 그리듯이 문질러 주세요. 마치 샴푸하듯이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두피의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뇌로 가는 혈류도 함께 증가해요. 목이나 어깨가 자주 뻣뻣하신 분들은 이 마사지를 하루에 2번 정도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아침에 일어나서 1번, 저녁에 자기 전에 1번 하시면 목도 편해지고 머리도 가벼워지실 거예요. 지금 목이 뻣뻣하신가요? 그게 바로 뇌 피로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귀 뒤에서 어깨까지 손날로 쓸어내려 보세요. 5번째이자 마지막은 한 발로 서기입니다. 균형을 잡는다는 건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뇌 활동이 필요한 일이에요.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전두엽에서 계획을 세우고 손해에서 몸의 움직임을 조절하고 전정기관에서 균형 정보를 받아들이는 과정이 동시에 일어나야 하거든요. 그래서 한 발로 서는 운동만 해도 뇌의 여러 부위가 함께 자극을 받습니다.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벽이나 의자 옆에 서서 한쪽 발을 들고 10초 동안 서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벽이나 의자를 잡고 하셔도 되고요. 익숙해지시면 손을 떼고 해보세요. 오른발로 10초, 왼발로 10초 이렇게 양쪽 다리로 번갈아 하시면 됩니다. 하루에 3번만 하시면 돼요. 아침에 1번, 점심 먹고 1번, 저녁에 1번 이렇게요. 한 번에 20초밖에 안 걸리니까 시간 부담도 없어요. 다만 주의하실 건 꼭 안전한 곳에서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넘어지실 위험이 있으니까 처음에는 꼭 벽이나 의자 옆에서 하시고 절대 무리하게 시간을 늘리지 마세요. 이 운동을 꾸준히 하시면 균형 감각이 좋아지고 넘어질 위험이 줄어들고 뇌의 여러 부위가 함께 활성화됩니다. 오늘 10초 이상 한 발로 서보셨나요? 지금 벽 옆에서 한번 해보세요. 여기까지가 뇌를 젊게 만드는 5가지 운동입니다. 파카라 혀운동, 손가락 교차, 빠르게 걷기, 목과 두피 마사지, 한 발로 서기. 이 5가지만 매일 하셔도 뇌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어디서든 할 수 있고 단 3분이면 충분해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지금 꼭 실천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내용은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이에요. 치매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오는 병이 아닙니다. 뇌에 피가 제대로 돌지 않고 자극이 없고 방치했을 때 시작되는 변화예요. 오늘 말씀드린 7가지 위험 신호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최근 일은 자꾸 있는데 옛날 일만 생생할 때 할 일을 떠올렸는데 행동으로 옮기지 못할 때 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단어가 떠오르지 않을 때 길 감각이 떨어질 때 계산이 서툴러지고 판단이 느려질 때 감정 조절이 어려워질 때 그리고 수면 패턴이 불규칙해질 때 이 중에서 한 가지라도 해당되신다면 지금이 바로 변화를 시작할 때입니다.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뇌의 기억 회로는 점점 더 빠르게 약해집니다. 처음에는 가끔 깜빡하는 정도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심해져요. 가족 이름도 헷갈리고 길도 잃고 간단한 계산도 어려워지고 결국에는 일상생활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무서운 건 이 과정이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에 본인은 잘 못 느끼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넘어서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뇌는 100세에도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일 작은 자극을 주고 혈류를 늘리고 뇌를 사용하는 습관을 들이면 기억력은 다시 좋아질 수 있어요. 단어도 더 빨리 떠오르고 길도 헷갈리지 않고 계산도 빨라지고 판단력도 명확해집니다. 무엇보다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독립적인 삶을 계속 유지하실 수 있어요. 제가 만난 수많은 분들 중에는 70대, 80대에도 꾸준히 뇌 운동을 하셔서 기억력이 오히려 좋아지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시작부터 하세요. 오늘 하나라도 실천하시면 그게 바로 변화의 시작입니다. 오늘 당장 실천해야 할 단 한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하루 3분 파카라 발성부터 시작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기 전에 파카라 파카라 하고 크게 소리 내어 10번만 말해보는 겁니다. 그 순간 여러분의 뇌로 가는 혈류의 길이 다시 열리기 시작합니다. 혀와 입을 움직이면서 뇌의 30%가 자극을 받고 언어 중추가 깨어나고 전체 뇌회로가 활성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좀 이상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뭐 어때서요? 여러분의 뇌 건강이 훨씬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가족들 앞에서 하기 부끄러우시면 혼자 계실 때 하시면 돼요. 화장실에서 하셔도 되고 아침 산책 나가서 하셔도 되고요. 중요한 건 매일 하시는 겁니다. 파카라 발성이 익숙해지시면 손가락 교차 운동을 추가하세요. 그 다음에는 빠르게 걷기를 더하고요. 목 마사지도 하시고 한 발로 서기도 해보세요.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시면 부담스러우실 수 있으니까 하나씩 천천히 추가해 가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침 공복에 먹으면 뇌세포를 30% 더 활성화시키는 음식 3가지를 공개할 거예요.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뇌에 가장 좋은지 그리고 절대 피해야 할 음식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두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도 꾹 눌러주시고요. 주변에 기억력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의 뇌를 살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운동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운동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 댓글에 기억지킴이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다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함께 건강한 뇌,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가요. 감사합니다.